이런 장점으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소형 계속 투자할 거예요. 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투자 잘 하고 있으시죠? 자, 투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미래 만족할 만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 열심히 하셔야 되죠. 자, 얼마 전에 자,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1인 가구 증가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자,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9.3%입니다. 자, 근데 이 자료는 18년 자료죠. 자, 18년 자료인데 자, 19년 지금 20년이에요. 자, 19년 자료 아니다라는 것이죠. 20년인 지금 이미 저는 30%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자, 1인 가구는 증가할 거예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높아지는 퍼센테이지 1인 가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예측하고 있고, 자,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저는 이런 이유로, 자, 이런 1인 가구 증가폭 굉장히 큰 이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아파트 분양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소형 아파트 전도사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 20평 이하, 20평 미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그런 10평대에 해당되는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럼 다양한 그런 활용도 때문이죠. 여러 가지 장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8채 중에 38채 보유하고 있는데 27채가 소형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 6.17 대책 이후로 굉장히 이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소형 투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규제책은 자,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가 더해질 때가 있고 빼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더해지는 시기인데 자, 이게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빼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거든요. 자, 월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규제가 완화가 돼서 대출 완화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완화되는 그 시점에 대출 실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시기,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가 정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런 의미로 저 소형 아파트 계속 투자할 겁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얘기하게 되면 자,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 오피스텔과 비교합니다. 자, 오피스텔 굉장히 장점들 많죠. 자, 위치가 일단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더 좋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에 해당되는 대피 공간이라든가 공용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포함된 공간으로 실평형이 굉장히 작아요. 자, 굉장히 좁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 오피스텔 말고 소형 같은 경우는 어떤가? 자, 베란다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방도 일단 두 개다 보니까 자, 구분되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피스텔을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네요. 자, 경매로 낙찰 받아야 된다. 자, 분양 말고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왜 그러냐면 특히 지방은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많은 것만큼 이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에는 그 옆에 바로 이제 오피스텔 들어가요. 저 오피스텔 들어가는 순간 기존의 오피스텔은 같은 가격이라면 기존의 오피스텔 사람들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간단 말이죠. 옆에 신식 건물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 떨어지는 월세 수익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것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자, 오피스텔 경매로 낙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수도권과 수도권 서울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역세권 인근에 자, 이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지하철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 이런 대중교통은 수도권이랑 서울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자, 지방 같은 경우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대중교통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자가 이용하세요. 자, 자가를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 굉장히 넓어지죠. 자, 자기 자동차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위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간 활용도라든가 주변에 살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소형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피스텔 굉장히 공간 좁습니다. 자, 위치는 좋은데 공간이 좁아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한 37채. 자, 최근에 한 3건 신규 계약 체결을 했고, 월세 계약 체결을 했고, 자, 한 건 같은 경우는 자, 월세 증액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의 장점들 더 확확 와닿죠. 2주간이었거든요. 2주 동안에 자, 신규 계약 3건 플러스 월세 증액건이 있다 보니까 자, 이 장점 확 와닿는데, 자, 이번에 월세 증액건 같은 경우는 자, 수익률 몇 %일까요? 자, 수익률 기가 막힙니다. 자, 66.753% 수익률 을 만들게 되었어. 자, 이 소형 아파트 말씀드렸듯이 공급 없습니다. 자, 공급 없는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계속 폭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이게 타이밍이 딱 맞기 때문에 자, 이런 월세 중에 계속 할 수가 있다라는 자, 66%입니다. 자, 66%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2년이면 2년도 안 걸리죠.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난다라면 순투자금 다 회수해요. 1년 5개월도 안 걸리죠. 1년 4개월입니다. 근데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 이번 연도 1년만 받는다라면 순투자금 다 회수해요. 자, 그 이후부터는 제 대신해서 계속 돈을 안 준다고, 투입하지 않는다고 계속 일을 하는 자, 시스템 저도 완성된다라는 투자금 다 회수했습니다. 자, 회수했던 것만큼 또 다른 신규 투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큰 상가, 1층 큰 상가가 있어. 자, 큰 상가인데, 자, 이 큰 상가 월세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쪼개가지고 둘로 나눈 거랑 마찬가지. 작은 공간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되죠.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부동산도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작을수록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자, 월세 수익률도 높고, 자, 제가 한 20채 넘게 투자했던 광양 같은 경우는 순 투자금 대비한 양도 차익 수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높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한 채당 한 300 정도 투자를 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투자금 작다 보니까 수익률 기가 막히게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수익률, 자, 월세 수익률 플러스 양도 차익 수익이 훨씬 좋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자, 이런 이 공간이 좀 작은 것만큼 조금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희소성 가치 높이고 사람들 선호하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 바꾸는 방법들 이 적용시키기 너무 좋아요. 공간이 작은 것만큼 투입금은 작게 들지만 확 분위기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등 같은 경우는 방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소형 아파트 작기 때문에 전등 몇 개만 딱딱 갈잖아요. 자, 그러면 전등 막 형광등 달아져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굉장히 많은데 그를 뭐 LED로 바꾼다거나 분위기 확 바꿀 수 있는 저 인테리어 조명을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소형 아파트에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소형 계속 투자할 거예요. 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도 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 한 건데 발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 어떻게 투자를 하냐? 갭 투자할 거예요. 자,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부터는 갭 투자 슬슬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 대출 받기 쉽지가 않죠. 자, 요런 시기는 무슨 투자 해야 돼요? 갭 투자 해야 됩니다. 자, 갭 투자 같은 경우 지방에는 사실 갭이 굉장히 작아요. 1,000만 원 이하, 500 이하에 해당되는 그 투자를 했을 때 한 채 살 수 있는 그 지역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곳에 투자해 놓는다라는 것이죠. 언제를 위해서? 자, 대출 규제 완화가 돼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규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규제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규제가 완화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완화되는 시기, 자, 제가 첫 번째 광양에 투자를 해서 갭 투자로 확 그렇게 늘렸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타 지역에는 갭 투자로 이제는 확보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확보해서 자, 월세 전환 또는 뭐 충분하게 양도 차익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돈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시기 투자를 해야 되냐? 역발상 투자라는 거죠. 역발상 투자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굉장히 높죠.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정발상 올라가는 것 그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금 대비한 수익은 높습니다. 자, 이를 염두를 해서 자, 갭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